한꺼번에 공동대통령이냐 오성태입니다. 공통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명 대타협기구의 김현명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총의 안양옥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노총의 유영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의 김명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김성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은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김현명 교수님께서 질의응답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이 연금다워야 국민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다. 국민대타협기구 1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공적연금 전체를 논의하여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합의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의 개선을 논의하고 합의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여했다. 지난 90일간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및 노인 자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47%나 있었음을 확인하였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명목 소득 대체율을 대한 합의를 끝까지 외면함으로써 국민의 적정 노후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동참을 했던 공무원 당사자의 진정성을 외면하였다. 셋째,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를 통해 직업 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공무원의 사용주로서 국가의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여 OECD 가입국 평균에 수렴하는 정부의 명확한 책임 부담이 절실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리 107만 공무원 교원은 대타협 정신에 기초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로 임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여야의 개혁 방안은 결국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무너뜨려 직업공무원제도를 와해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방적인 개혁은 향후 5년 뒤 다시 되풀이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단순 수치로 재정 건전성만을 내세워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여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 일방적인 개혁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행정과 교육을 담당하여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교원 공무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것은 물론 국민 대타협기구의 정신과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 빈곤을 세계 1위 등 국민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교원의 제대로 된 인사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이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고 국회 연금투기 종료 시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을 외면하고 불안함만을 유발시킨 일련의 연금 관련 논의에 대하여 사과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을 보장하는 약속을 천명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원칙입니다. 공통부는 대타협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수차례
정책 워크숍을 통해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 1년간 50여 개 소속 단체의 조합원과 회원의 의견을 수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 하나, 소득 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 하나, 연금의 하향 편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하나, 재직자와 신규 공무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 하나,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기금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 하나,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 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 소득 단절 기간은 해소되어야 한다.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는 퇴직 후 재고용, 임금 피크제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하나, 향후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의 소득 상한 1.8배의 일정 수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에 묻고 싶다. 공무원 교원에 대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을 보완하는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은 모로세 일관하면서 예전의 방안만을 성의 없이 제시하면서 국민의 정서만을 내세우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 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특위가 일방적인 정치권의 야합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 이해 당사자 참여위원 일동입니다. 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정답은 대타협기구의 김현명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연명 교수입니다. 그리고 대타협기구의 야당 추천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이라는 게 워낙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선택의 범위 내에서 지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국민대표님 질의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오늘 2시에 최종 3월 28일로 시한이 한정되어 있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은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특히 정부와 또 정치권과 또 우리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역사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대타협기구가 국민과 우리 공무원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최종적인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대타협기구에서 치열한 또 서로 오늘 저희들이 천명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함께 논의하고 끝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아울러서 4월 1일로 예정된 특위에
모든 서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저희들의 정신이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교수님, YTN 김문래 기자인데요. 예. 김용하 교수가 예. 10%에 1.65% 네, 네. 이게 이제 수지 균형 아니다 예.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그 공무원 연금 제도는 재정 문제를 조정하는 방식이요,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 급여 수준을 내리는 방식 못지않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공무원 연금을 올해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올해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은 물가 연동이 돼서 내년에는 100만 원의 10%인 110만 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10% 올랐는데 정책적인 조정을 해서 5%만 반영하자. 그러면 110만 원이 아닌 105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가 연동하는 방식을 조정해서 연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지금 60세잖아요. 그걸 65세로 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60세일 경우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85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을 하면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데 65세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옮기면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동안만 연금을 받으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20%가 연금이 삭감되는 겁니다. 즉 단순히 보험료율 조정과 급여 수준을 낮추는 것 같고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던지는 것은 공무원 단체에서 수용이 안 되죠.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갖고 올 임팩을 면밀하게 따져봐야지, 그런 식으로 뭐 이거 안 되니까 저거 내놓고 이런 식의 접근은 공무원들이 일단 수용이 안 돼요. 저희가 저희라는 표현이, 저는 뭐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100만 명이 되는 공무원들을 여기 지도부가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결정 못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득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5년 10년 지나서 또 하자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고, 공무원 당사자들도 이게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프로세스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단순히 국회의원하고 여기 지도부가 법 통과시켰다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툭툭 던지는 식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도부도 다 그런 생각은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률을 유지를 하면서 그럼 다른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냐 하면 공무원 단체에서 연금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브레인들하고 제가 몇 차례 모임을 가져서 장기간 토론을 했습니다. 큰 전제는 뭐냐면 지금 공무원 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1원도 양보 못해, 이거 아니잖아요. 나라 사정이 어렵고 일반 국민들이 연금을 그렇게 많게 받지 않으면 우리도 고통분담할 용의가 있다고 누차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고통분담을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나는 품위 있게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서 살 수 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나는 똑바로 살겠다. 이런 공무원들한테 연금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공직사회 기관이 다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통분담을 해도 최소한 공직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대체율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고통분담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료율 지금 7%인데 10%까지 인상을 한다고 칩시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저만 해도 지금 연금보험료요 50만 원 이상 냅니다. 7%인데 10%로 올라가면요 20만 원이 더 올라가요.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33년만 보험료 내면 그 다음에 보험료 안 내게 돼 있잖아요, 현행법에.
그거 은퇴할 때까지 내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 그 정년 연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지금보다 좀 늘어나면 그거에 맞춰서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게 되면 총 연금액이 20%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분담하는 겁니다. 즉 고통분담하는 게 연금 지급액을 낮춘다고 해서 고통분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속칭 꼴통이 아닌 이상은 나라가 어렵고 정부 재정이 어려운데 나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납득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혁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고통분담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건 열려져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제시되고 있는 10% 정도의 보통 분담, 그러니까 더 낼 수는 있고 대신에 노후소득 대체율은 보장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노후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지금 딱 뭐 예를 들어 몇 퍼센트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현행 소득 대체율을 유지해도 지급 개시 연령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은 33년만 보험료 내는 거에서 더 33년 지나도 보험료를 더 내면 사실은 보험료를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2009년도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해서 지금 33년 가입한 사람이 62.7%의 소득 대체율을 갖잖아요. 근데 33년 풀 가입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 대략 한 30년 가입합니다. 30년을 가입하면 그 수준이 예를 들면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아시잖아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1952년도에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이라는 그 국제 공통 조약을 만든 게 있어요. 그때 기준이 공적연금 제도는 최소한 소득 대체율이 40%는 돼야 된다. 근데 그 40%는 최종 임금 기준이에요. 최종 임금 기준.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갖고 33년 가입 기준 62.7%를 ILO 기준으로 바꿔갖고 최종 보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39.9%예요. 즉 국제 공인된 기준의 최저 기준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그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될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재정 절감 방식이 또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65세로 지급 개시 연령 확 늘리고 그다음에 물가 조정하는 방식에다가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노령화 지수라는 걸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노령화율이 올라가게 되면 연금을 자동으로 깎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금액이 얼마나 깎일지 프로젝션 나온 게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억셉트를 합니까? 못하는 거죠. 오늘 재정축에 시뮬레이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서는 지급 개시 연령이나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수치만 대입한 겁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재정추계분과에서 재정추계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해갖고 공개한 이후에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 단체에서도 그 재정축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안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많아집니다. 안을 내는 문제는 예를 들어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 답변이 끝나면은 그건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라서 다른 분들한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예.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충당부채 482조, 국민 1인당 약 490만 원의 빚이 있다, 980만 원 정도의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당부채가 빚인지 아닌지 그 사실관계를 연금합자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좀 전에 그 공로통에서 부당 사용액과 기회비용 손실 약 34조 원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당 사용액에 대한 사실관계 보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맞아. 그 부당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2년부터 2013년까지 한 14조 정도의 그 현행가로 14조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무원 연금이 60년부터 태동이 됐지만 48년부터 82년까지 48년부터 입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소급 적용해서 공무원 연금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48년부터 82년도까지
정부가 인정한 그 분봉무 소급 기여금 자체가 그것도 다 미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6년까지 그 연기금 걷었던 것들이 전에 전부 다 국가에 투자가 됐는데 이 투자된 금액이 환원이 된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금액들 합치면 그렇게 34조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지금 뭐 논란의 초점이 그건 아닌데 그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약간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공무원 연금이 스탑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년에 이제 공무원 연금 안 해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에 가입된 분들한테 지금 이미 수급하시는 분들한테 연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연금보험료를 낸 분들한테 너가 연금보험료를 예를 7% 내면 나중에 얼마 주겠다고 제도로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내년에 만약에 공무원 연금 제도를 딱 그만둔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연금을 다 주려고 하면 얼마 드느냐? 그게 480 몇 조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국민 1인당 환산을 하니까 900 얼마인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당부채 개념은 민간보험에서 운영하는 사보험일 경우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사보험 기업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돈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적립을 합니다. 민간 회사들은.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돈을 사전 적립해놓고 그 돈에서 연금을 주는 적립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는 부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부가 방식은 뭐냐면 예를 들면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독일이 GDP의 10% 이상을 연금으로 써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몇백조 됩니다. 예를 들어 100조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조 원 중에서 70% 되는 금액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한테 70조를 걷고 모자라는 30조를 세금으로 부담을 해갖고 그 해에 거둔 돈을 그 해에 노인들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독일은 적립금이 없어요. 7일치, 10일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충당부채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해 걷어서 그해 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공무원 연금이 스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연금보험료를 걷어갖고 연금을 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즉 국가가 망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충당부채라는 개념, 즉 부가식에서 충당부채라는 개념은 정책 판단을 할 때 참고해야 될 의미 있는 지표이긴 하지만 마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하고 연금이 붕괴된다라고 과잉 해석하는 건 금물입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위로 넘기는 시한이 4월 1일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논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회의는 안 열더라도. 정무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8일까지 법정 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논의된 내용들은 감안해 4월 1일까지 작성되는 서류 안에 저희가 감안해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일까지는 그 공무원 단체에 확정된 수치가 들어간 자체 개혁안이 나오십니다. 아니 그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3월 28일까지가 대타협기구 활동 기간입니다. 일단 여기서 진행감 좀 그만 좀 하고요. 나가 그렇게